제가 촬영을 2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으신 다음에 두 번째는 팔 맞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촬영하겠습니다. 팔 이렇게 한번 맞잡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아까 전에 촬영하겠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입니다. 2023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 협상을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대한병원협회 윤동석 회장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 대한약사회 최나훈 회장님,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5월 1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된 대한병원협회 윤동석 회장님과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대한약사회 최강훈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18일부터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돼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 대응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우리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가 협상과 관련해서 작년 수가 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 중심으로 수가 제도 개선 논의를 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DR 모형을 개선으로 한산지수를 산출하고 2023년도 유형별 한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수가 구조인 한산지수, 상대가치 점수, 종별 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 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 관련 의학단체장 합동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비롯한 급여 보장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어느새 5월입니다. 매년 5월은 실록이 무르익은 계절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인 의학단체와 보험자인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시작되는 아주 뜨겁고 밀도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유념하지만 가입자인 의학단체로서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입장이 다른데 현행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 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되어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 비용 계약 제도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하며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단체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사투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인들의 현실에 대한 그리고 헌신에 대한 합당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근본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 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 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됨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정한 급여 체계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갖춰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오늘 참석한 가입자 단체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 2일 제46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전세훈병장 윤동섭입니다. 첫 인사를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드리게 돼서 앞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잘 상의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수가 계약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단이 협상에 적용해온 SGR 모형을 의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립적 관점에서 개선 검토해 주고 계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상으로의 전원을 준비하면서도 혹시 모를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도 수가계약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현 시점이 의료계, 정부 모두에게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가 계약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병원계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와 감염 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병역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 있으며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어놓은 것도 있고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 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 대응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병원계의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가계약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수가협정입니다.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다는 우리 강도태 이사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보험공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입니다. 우리 이필수 의회장님께서 너무 비장하게 인사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는 좀 부드럽지만 임팩트 있는 인사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태 이사장님과 우리 의학단체장님들, 특히 윤동석 병원협회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계절의 여왕을 즐기지도 못하시고 잔인한 달을 5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모두가 힘내자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치과계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추어 협조하다 보니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인력보다 많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수가 인상에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치과개혁과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감염 방지 비용의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최저인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이 우리 회원들에게 가뭄에 담비 같은 좋은 선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보내온 우리 치과계 회원들을 꼭 한번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5월이 올해 기억에 남는 5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하나협회 회장 홍주입니다. 먼저 우리 강도태 이사장님 시행하신 이후로 처음 있는 수가협상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서 반갑고요. 우리 병 회장님 오늘 뵙게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직이라는 민영과 선입견 하에서 의료인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서도 제외되었고 그 와중에도 열악했던 우리 회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부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2년간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와 연관된 모든 국민이라면 다 겪었을 법한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평균적인 수가 상승 부분에서 전체 의료비 증가에 현저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한해기의 지난 상승분을 감안해 주셔서 올해 수가 협상에는 정서적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저희 의료인들 모두에게 보상이라고 하면은 우스운 표현이 되겠지만 최소한 그 고생에 대한 배려만큼은 감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장 추가문입니다. 먼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이사장, 의학단체장 간담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님 그리고 급여부장실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급자 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희생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초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가면서 약국은 확진자에 대한 처방 저지와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 없이 희생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치료약제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아직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희생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인내로 인해 일상의 회복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 800억 정도로 2020년 3조 9천억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약국 기관 수는 2018년도에 비해 7.7%나 늘어 현재는 2만 3천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즉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 전 수준인데 기관 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각 개별 약국의 조제 수입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형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현재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0년도 데이터가 없지만 2020년도에는 5%대 점유율로 더욱 감소될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약 사연 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의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 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공급자의 적정 수가 요구 사이에서 공단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않게 많은 약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약국 조제 수가 개선이 경영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협상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도태 이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인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회장님 몇 분도 또 새로 되셨는데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협상에 참여해 왔었고 꾸준히 환산지수 수가를 올려주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할까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협상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내년 2월이면 제가 회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크게 해놓은 일도 없고 해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이제 조산원을 많이 산모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전국의 18개 조산원에서 1200건 의원급의 11.8%를 저희가 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8억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2021년 작년 통계는 조산원이 폐업을 많이 하고 저도 폐업을 했으니까요. 12개 조산원에서 500여 건만 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저는 2017년까지 가장 행복한 조산사로서의 직업인 조산원을
11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깨닫고 조산원을 폐업하고 협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명 내외의 조산사 배출,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조산원들의 폐업, 세 번째로 특히 하루 이틀을 산모 집에 가서 기다리며 힘들게 분만하고 산후에 몇 번을 집에 가서 봐주던 산모에게 겨우 30만 원을 받고 보험 청구를 했다고 해서 1년 동안의 분만료 2천만 원을 환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기막힌 상황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협회 회장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소소하게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 없이 집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2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그 25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출산 수가도 없는데 산모에게 주어지는 25만 원을 받고 가정 출산을 영종도, 강화도 쪽으로 다니면서 저는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해왔는데 너무 이거는 지금 25만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확진자 산모를 위해서 조산사 2명씩 6팀을 만들어서 복지부에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확진자 산모 분만 가산 수가에서 저희 조산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지금 프로그램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확진자 산모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집에 가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복지부에서 부탁을 해놓고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세상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907년부터 시작된 저희 조산 역사가 1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5월 5일 날 저희가 ICM 100주년, 세계조산사의 날 100주년 행사를 저희 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산사는 8,230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은 2,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심평원에 등록된 조산사는 70명입니다. 그게 간호사로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비도 못 받고 열악한 조산협회 환경입니다. 어쨌건 부디 이번 정권에 이번 또 강도태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 조산사들이 행복하게 여기저기서 산모와 함께 행복한 자신의 업무를 하게 되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이번에 협상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촬영을 2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으신 다음에 두 번째는 팔 맞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촬영하겠습니다. 팔 이렇게 한번 맞잡아 주시겠어요? 이렇게